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수요일 오늘 오전 주요 뉴스 한눈에 보고 가시죠.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쯤 롤콜이라는 방식의 대의원 공개 투표를 통해 트럼프를 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트럼프는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내일 수락 연설을 하고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본선 대결을 본격화합니다. 쿠데타 시도를 제압한 뒤 대대적인 숙청을 진행하고 있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늘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사형제 부활이나 개헌 계획이 나오는 걸까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죠. 북한은 남한의 항구와 비행장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목표 지역에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에 장착한 핵탄두 폭발 조종 장치의 동작 특성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난파 간첩에게 지령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쓰는 난수 방송을 16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특정 책자의 페이지와 글자 위치를 통해 뜻을 전달하는 방식의 방송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난수 방송이 디지털 시대에는 보안성이 낮아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며 간첩에게 지령을 전파한다는 목적보다는 사드 배치에 따른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여야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을 진행합니다. 여야 의원 12명이 질문자로 나서며 사드 배치 결정 과정과 군사적 실효성, 경제적 파장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중은 개돼지라는 망언으로 무리를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확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지원재단이 오는 27일 정식 발족한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위안부 지원재단의 첫 이사회에서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종종 교통사고가 일어나죠. 하지만 아파트 단지나 병원 내에서는 역주행이나 건널목 침범 사고를 당해도 가해 운전자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정식 교통시설물이 아니라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달에도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중앙선을 넘어 커브를 돌던 자동차가 도로에 있던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 자세히 들어보시죠. 이 아이는 제가 있는 이 도로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지 내 차들은 이 차선을 따라서 진행 방향인 오른쪽으로 들어와야 하지만 사고차는 이 진행 방향을 무시하고 역주행으로 들어와서 이곳에 앉아 있던 아이를 그대로 쳐버렸습니다. 생긴 것은 경찰이 설치한 것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적인 횡단보도 법적인 중앙선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면 애기가 왼쪽에 있으면 안 보이, 당연히 안 보이죠. 그 애기한테 거기 앉아서 뭐라 그러면 어떻게 애기가 대답을 하겠어요? 어제나 서울 불광역 근처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해 도로가 푹 내려앉았습니다. 차도에 가로 세로 2m 크기의 큰 구멍이 생기면서 교통이 통제돼 이 일대가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은평구청은 땅속에 있는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흙이 유실돼 도로가 주저앉은 것으로 보고 배수 작업과 함께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땅속으로 3m 깊이의 상수도관이 지나고 있었는데 주위를 감싸던 관 지지대에 하중이 쏠리면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저희가 그 물이 나오는 걸 보고 바로 그 양수 작업을 했습니다. 양수 작업을 해서 굴착을 해보니까 관 상태가 드러나고 관이 상단 부위가 이렇게 찢어진 거로 나타났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와 경찰 사이에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7일 전북 전주에서 38살 김모 씨는 면허가 없는 게 들통날까 봐 검문 요청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경찰과 시민을 치어 다치게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 김 씨의 차량을 에워싸고 퇴로를 막으며 도움을 줘서 경찰의 검거를 도왔습니다.
30km 넘게 이어진 김 씨의 무모한 추격전은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도움 속에 이 좁은 농로에서 20여 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정말 뭐 큰 중범죄자일 수도 있어서 또 저희도 뭐 위험했지만 다른 또 사람들이 또 2차적인 피해를 입을까 봐 어떻게 해서든 쫓아가게 된 겁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에 1,000억 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당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를 명예훼손 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우 수석의 해임과 검찰 수사, 전면 개각까지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여당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면서도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난 듯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에게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습니다. 현직에 있는 동안은 조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사퇴시키고 우 수석은 그래도 할 말이 있으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말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오후에 만나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시내버스와 부딪힌 뒤에 그 충격으로 상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 안에 있던 종업원과 버스 승객 등 2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류현진과 김현수 선수가 나란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류현진은 팔꿈치 염증 증세로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라 내일로 예정됐던 시즌 두 번째 등판이 불발됐습니다. 볼티모어의 김현수도 오른쪽 햄스트링 통증으로 뉴욕 양키스전을 앞두고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지난 1년 동안 한 사람당 평균 340만 원 이상을 보험료로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18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보험료를 뜻하는 보험 침투도를 비교해 봤더니 한국은 11.4%로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